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전족사회 부조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 연기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월급 받거나 국가에서 나오는 퇴직금, 즉 양로금을 받고 능히 생활할 수 있는데, 문제는 그놈의 부조바람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 부조바람이 정상적인 삶을 침해할 만큼 그렇게 어려울까? 세상에 저는 이 전족사회에 내놓고 다른 민족들이 부조바람 때문에 삶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럼 그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연변에서는 부조를 이제 부재라 하는데, 이 부재란 말은 아마도 이게 그 함경도 사투리 같습니다. 함경도 사투리. 부조가 원래 정확한 말이죠. 이 한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. 부조. 근데 연변에서 부재 하는데, 부재를 얼마 하냐, 뭐 부재해야 되냐, 뭐 이런 말을 합니다. 자, 이 부조는 그 경사하고 조사가 이제 포함된데, 경사라 하면 뭐 결혼식, 그 다음에 돌잔치, 뭐 칠순잔치, 옛날에는 뭐 환갑 그 연을 베풀었죠. 요즘에는 이 환갑 지금 욕 먹죠. 그 다음에 무슨 뭐 칠순잔치요, 팔순잔치요, 뭐 이런 걸 이제 경사라 그리고, 조사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장례식에 참가하는 걸 이제 조사라고 그러죠. 자, 그럼 그 결혼식이나 아이돌의 돌잔치에 가서 이제 부조할 때는 그냥 봉투에다 뭐 자기 이름만 쓰고 이렇게 돈 내면 되는데, 이 장례식장에 가면 이 봉투에 이렇게 그 규격이 있습니다. 이 규격을 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. 이 규격이 이렇게 생겼는데, 이 앞면에는 이게 앞면인데 여기다 이렇게 근조, 뭐 반드시 근조를 써야만 되는 게 아니고 애도라고 써도 되고, 뭐 조이라고 써도 되고, 부이라고 써도 되고, 뭐 여러 가지 다 됩니다. 그 다음에 뒷면에는 여기 이게 접는 건데, 봉투를 접는 건데 여기다 뭐 10만 원 했으면 10만 원 이렇게 적고, 근데 반드시 여기다 뭐 안 써도 됩니다. 이 밑에다 이제 자기 이제 돈 내는 사람이 이름 쓰는데, 뭐 이 밑에다가 뭐 10만 원 뭐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. 10만 원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, 그 다음에 또 그 요즘에 장례식장 가면 이 봉투들 통일적으로 이렇게 규격이 다 똑같습니다. 이렇게 V라 하고 이게 앞면이고 이게 뒷면인데, 이 홍길동이라는 게 개인 이름이죠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직장, 단위, 자기 소속 조직 뭐 이런 거 쓰는 겁니다. 이런 쓸 필요성이 있으면 쓰고, 또 이렇게 조직적으로 어떤 그 부조를 할 때 있죠. 그럼 조직 이름만 쓸 때도 있고, 자, 이렇게 그 규격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. 지금 그리고 이 중국 조선족 사회의 부조금 이 상황을 보면 그렇답니다. 좀 재밌는데, 뭐 몇 년 동안 서로 연락이 없다가, 뭐 심지어 십몇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무슨 자녀가 결혼식 한다, 그래서 뭐 연락 온다, 그러면 뭐 과거 동창이든지 뭐 한 마리에 살던 사람이든지 그럼 안 갈 수는 없고, 그럼 그 정도의 최할로 뭐 200원은 해야 된다. 200위안. 그 다음에 뭐 몇 년간에 뭐 한두 번이라도 만났다, 뭐 또 1년에 밥 한 번에 같이 먹었다, 그러면 500원 내지 뭐 1000위안 뭐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서로 친한 사이다, 그러면 뭐 5000위안도 할 수 있고 심지어 10,000위안도 한답니다. 그럼 5천 이상 하는 사람들은 뭐 기업가나 무슨 자영업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? 그게 아니고 그냥 월급쟁이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. 뭐 이러니까 이게 삶이 침해될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이게 그 부조금이라는 거는 원래 이게 어느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게 원래 보조금이에요. 부조금이에요. 근데 이게 지금 왜곡됐죠. 이 부조금이 일종 뭐 어떻게 돈벌이 뭐 이렇게도 비춰지고, 이 지금 왜곡돼 있는데, 지금 뭐 연변 같은 상황 보면 이 부조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. 이런 앞에서 말한 이런 뭐 경조사 외에
명절에 뭐 이렇게 그 다녀도 이제 또 돈 내야 되고, 그 다음에 또 생일, 이 생일은 뭐 보통 성인들도 다 생일 세죠. 그래서 뭐 친구 생일세는 또 친척 뭐 직장 동료거나 또 직장 상사거나 뭐 생일세면 다 참석해야 되고, 또 거기다 부조를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뭐 아는 사람들이 아이나 뭐 친척 아이를 어린 애들 만나면 또 돈 줘야 되고, 또 이런 그 뭐 친구나 뭐 친척 직장 동료 무슨 부모들 보면 또 돈 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심지어 그 대학 자녀가 대학 붙으면 또 이제 그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부조를 받는데, 여기 좀 웃긴 것은 재점수에,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이제 녹취선이라고 그러죠. 그 녹취선에 합격돼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학 가는 건 뭐 그렇다 치고, 근데 심지어 점수선에 합격 안 돼서 중국에서는 그 자비로, 한국에서 사비라고 그러는데 즈페, 그러니까 자비생인 걸로 대학 갔는데 그마저도 이제 사람도 불러다 이제 부조를 받는다는 거죠. 그래서 뭐 뒤에서 말이 많은데, 그 또 어느 집에서 무슨 뭐 출국한다고 또 무슨 뭐 또 부조를 해. 그 다음에 뭐 병원에 입원했다 또 부조를 해. 요즘에는 뭐 시진핑 반부패를 해서 상황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, 과거에는 간부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그 문병 온 사람들이 병문안 온 사람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안 온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. 불이익 주고 보복하기 위해서. 그래서 간부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거 일종 뭐 돈벌이, 뭐 요즘엔 그렇지 않겠죠. 반부패 때문에. 뭐 하여튼 그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돈 낼 일이 많다, 부조할 일이 많다. 또 심지어 또 연변 같은 상황은 그 뭐 한국도 금민족인데, 뭐 과거에 한국은 촌지랑이 학교에서 그 학부모들이 그 담임 선생한테 주는 돈을 촌지라고 그랬어요. 지금은 한국에서 그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지금도 뭐 그 중국의 존족사회에서는 그 선생한테 이제 돈을 주는 습관이 있죠. 우리 아이 뭐 잘 봐달라고. 한족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. 한족들은 담임한테 뭐 돈 주고 이렇게 안 해요. 그리고 이게 그 또 애들한테 돈 쓰는 것도 한족들은 지극히 전략합니다. 이 존족들이 아이한테 팡팡 쓰는데, 뭐 그 어린 것 때도 뭐 한국에 왔고 뭐 러시아에 가고 뭐 일본 가고 뭐 이런 그 정기 결핍에서 이 돈으로 아이한테 보상하려고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,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조족 사회에는 좀 이 소비 문화가 심각하다는 거,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그러면 우리 조족 사회는 왜 이렇게 부조 문화가 심각한가? 그 이유를 제가 살펴봤는데, 과거에 그 조선 시대, 그 고려 시대부터 시작된 게 뭐 두리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. 두리 문화라는 게 한 개 마을에서 이제 그 공동으로 경작해서 그 거기서 수익금이 나온 것을 가지고 마을의 어떤 그 명절이거나 그 다음에 뭐 문화생활 이런 데 공동으로 쓰는 그거 두리 문화라고 하는데, 거기서 우리 민족이 이제 공동체 의식이 많이 발달했습니다. 그 다음에 대가족 문화,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민족은 정리 문화예요. 정리 문화. 특히 존족 같은 경우에 만주에 이주해 가서 타향살이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, 서로 많이 돕고 살았죠.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정리 문화가 이제 두터워지고, 그 과정에 이제 어느 집에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서로 공감하고 공유해주고, 자, 이런 가운데서, 이제 그 부조바람이 또, 심각해지고, 그 다음에, 한 가지 또 사례 말씀드리자면, 예전에 그 마을에 어느 한 집이 이사 왔다. 새로 이사 오면 모여서 보수 없이 그냥 집도 져주고, 그 다음에 뭐 결혼식이나 뭐 환갑잔치 있으면 온 마을에서 돈 50전 이런 뭐 부조하고는 온 마을, 온 식구가 다 가서 같이 뭐 먹고, 이런 그 마을 어떤 그런 공동체 문화 이런 데서도 이제 그 부조 문화가 많이 이렇게 발달됐던 것입니다. 그럼 이 부조 문화가 원래는 뭐 서로 상부상조 좋은 것이었는데, 지금은 이제 이 좋은 취지가 도를 넘어가지고 왜곡돼서 돈벌이 식으로 되고 심지어 정상적 삶에 이제 그 영향이 있을 정도로 지금 심각해졌다.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대로 나가다 보면 이거 진짜
쉽게 말하면 망하는 길이에요. 망하는 길. 스톱돼야 돼요. 스톱돼. 그러면 지금 80만이라는 숫자가 지금 전속에 한국에 와 사는데, 그럼 한국의 경조사 문화는 어떤가 좀 살펴봅시다. 한국의 부조금은 3만원, 5만원, 7만원, 요즘에는 이 5만원 거에 나온 다음부터 이 7만원이 이게 사라졌다고 그럽니다. 그 다음에 10만원. 저희 딸이 한국에서 결혼식 할 때, 그 한국 사람이, 그때 한국 사람이 참석한 게 3분의 1 넘는데, 제가 그 한국 사람들이 경조사에 많이 다닌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, 저희 집 일에 이제 왔는데, 어느 한 분은 한국 사람이,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, 그 사람 괜찮게 돈이 있는데, 딱 3만원 부자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음식값이 뭐 34,000인데 뷔페. 근데 뭐 음식값도 안 되는 거죠. 한국 사람들 이렇게 부자합니다. 5만원도 하고. 그 다음에 뭐 10만원, 그 다음에 하면 30만 하고, 이 가운데 20만원이 빠져 있어요. 그 다음 40만원 더구나 이게 불길한 숫자라 해가지고 안 합니다. 40만원 할 게면 50만 하죠. 그 다음 또 100만 이렇게 올라갑니다. 자,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. 3, 5, 7, 과거의 7. 이것은 다 이게 홀수예요. 우리 중국에서는 이 기수라고 그러죠. 우수, 기수 뭐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 기수죠. 한국에서 이거 홀수라고 그래요. 그 다음에 2, 4, 뭐 6, 8 이런 거는 짝수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부조를 하면 이 기수를 합니다. 그럼 10이 그 우수 아니냐, 짝수 아니냐. 근데 한국에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앞에 1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 홀수를 봐야 된다. 뭐 이런 주장이에요. 뭐 하여튼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 홀수로 부조하는데 그 유래가 뭐냐? 제가 살펴보니까 뭐 과거에 무슨 유교 문화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. 그 다음에 뭐 그 음양 문화, 홀수는 양이고 양은 뭐 길하고 그다음 짝수는 음이고 음이는 뭐 불길하다. 뭐 그래서 홀수를 부조한다는데 아니 유교도 좋고 뭐 음양 그 오양학설 좋고 그거 다 중국에서 온 거 아니에요. 근데 중국 사람들은 부조를 하는 게 홀수를 안 하죠. 다 짝수를 하죠. 그 가운데 뭐 사자 빼고. 그다음 그 요즘에는 뭐 500원 뭐 이렇게 그 기술로 하는 경우도 홀수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중국에서는 이 홀수라는 것은 제사상 차릴 때 그 개수로 이제 홀수를 올리죠. 짝수를 안 올리고. 그러나 부조는 그다음에 선물 줘도 반드시 짝수로 주지 홀수를 안 줍니다. 그건 중국 사람들이 어떤 그 철저한 문화인데 한국에서 이거 뭐 유교 뭐 유래다 무슨 뭐 음양이 어떻다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. 자, 그다음에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생일 안 쉰다. 우리 같은 성인들이 이런 그 뭐 생일 안 쉬는.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직장 다니는데 이제 직장에 한국 사람들 많았어요. 그래서 처음엔 제가 그 중국의 습관대로 이제 생일 셌어요. 근데 뭐 몇 해 지나다 보니까 한국 사람도 안 세. 근데 저만 계속 세고 뭐 사람들 한국 사람들 불러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생일 안 세기 시작했는데 지금 저도 뭐 생일 안 셉니다. 근데 이 전속 사회는 아직도 뭐 생일 뭐 세고 하는데 그건 물론 자유죠. 근데 또 부조가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. 문제는 뭐 그저 가서 입만 가지고 먹을 수는 없고. 근데 한국 사람들 생일이 보편적으로 안 세다 보니까 이 부조가 뭐 우리보다도 하나 적어진 거 아닙니까? 자,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친구 아이든지 뭐 직장 동료 아이든지 무슨 뭐 좀 뭐 가까운 사람들의 아이를 보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돈은 10만 한국 돈은 막 10만씩 줘요. 5만 주는 경우는 좀 드물고 줬다 하면 10만 원, 많이 주면 20만 원.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아이들한테 주는 돈은 보편적으로 10,000원이에요, 10,000원. 한국 돈 10,000원. 제가 한번 그 저희 조조가가 돌이 금방 지났을 때 그 이제 가족이 몇 명이 노래방 간 적이 있습니다. 그 노래방 그 사장이 저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애를 데리고 갔다고 해서 한국 돈 5,000원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일행 가운데서 뒤에서 욕하는 거지. 뭐 사장이라는 게 말이야 무슨 뭐 안 주면 안 줬지 무슨 한국 돈은 5,000원 준다고.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 거다 이게.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한 관계든 무슨 관계든 아는 사이든 그 사람이 이 애한테 돈을 5만 원, 10만 원 줄 이유가 없어요. 그냥 5,000원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어라.
그 인사죠, 인사. 인사를 받아들이는 게, 그 무슨 우리가 그거 돈벌이에요, 그게? 그 저도 지금 이 존속이 아는 네? 애들 이렇게 보면 저 10,000원씩 줘요. 10,000원씩 준다고. 뭐 50,000원, 100,000원 이렇게 안 줍니다. 자, 이런 문화도 우리가 좀 심각하고,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친구나 친척의 어떤 그런 어르신들, 노인들을 보면 또 무슨 10만원 드리기도 하고, 그 다음 한국에 금방 왔다 해서 또 10만원 주기도 하고, 하여튼 우리는 돈을 많이 이런 데 써요. 이게 다 부조라 생각하면 우리는 이 명분 없는 어떤 그런 부조들이 엄청 많아. 그 종류가. 근데 한족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. 한족들은. 그러니까 한족들은 겉으로는 거지 같아도 다 그 주머니에는 돈이 많잖아요. 집에 숨겨둔 돈도 많고, 은행에 저축한 돈도 많고. 예? 우리는 택시 타고 병원 가도, 연변병원 가도, 돈, 성금 내라, 내켰고. 자, 그런 우스개 이야기도 있잖아요. 자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, 결혼식이나 무슨 장례식이나 팔순도 좋고,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, 사유가 있어서 참석 못해. 그러면 친구한테 부탁해. 야, 좀 내가 어째서 못 가니까 네가 대신해서 10만원 부조해라. 그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며칠 기다려. 식이 끝난 다음에 며칠에 아무 소식도 없어. 열흘, 한 달 아무 소식도 없어. 그럼 찝찝해. 그동안 제대로 전달된 건지 만 건지. 이 친구를 믿지 못해 그런 게 아니라, 이 한국 사회에서는 무릇 경조사 부조를 받았으면 다 인사를 해요. 답사이글을 씁니다. 답사이글을 다 보내요.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와서 이런 한국 문화를 배운 사람들이 답사이글을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, 성의 없이 어떻게 보내냐. 그냥 그 메시지 문자에다가 통으로 보내. 통으로. 근데 한국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. 한국 사람들 제가 어떤 결혼식에 가보면 하객이 한 2,000명 되는 그런 결혼식에도 제가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보내. 김종영 대표님 무슨 어쩌어쩌 이렇게 다 한 사람 다 보냅니다. 이게 성의잖아요, 성의. 우리는 보내지도 않고 가령 보낸다 하면 통으로 보내. 그 성의 없는 거지. 우리는 이런 한국에 살면서 이런 한국의 이런 선진적 문화를 우리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좋은 건 배워야지요. 그냥 우리가 옳다고 고집하지 말고 배울 건 배우면서 어울리며 살아가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은 이제 부조바람에 대해 이야기했다면, 다음 시간에는 이 존속사회의 이 결혼식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. 결혼식에 따른 어떤 음식 문화도 그렇고, 저는 이거 아직도 좀 미개하다고 생각해요. 미개하다는 표현이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, 그래서, 다음 시간에는 존속사회의 미개한 결혼식 문화를 바꿔야,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